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 많으실 겁니다. 마당 한켠에 오이, 대파, 고추, 호박 등을 키우셔서 밥상에 올려주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요즘에는 텃밭이 흔하지 않으니까 집 안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전자제품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키우는 재미도 있고 맛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급자족까지는 힘들겠지만 내 손길로 정성을 들여 소소한 즐거움을 맛보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한 번쯤 차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뭐 텃밭 가꾸시나요 혹시? 텃밭 저거는 봤습니다. 저게 뭐죠? 그 집안에 네. 집안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뭐 옥상에다 뭐 상추 키우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또 도시농법 그래갖고 네. 그죠? 계속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스마트팜. 네. 그렇죠. 뭐 물과 온도와 햇빛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네. 자동으로 키우는 그런 방식도 있죠. 그래서 전에 그 스마트팜 그 전문가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네. 그 야생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네. 비와 바람과 그죠? 햇빛과 그다음에 낮밤의 그 온도차 뭐 이런 네. 그 절묘한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음식의 맛이 네. 그 재료의 맛이 좀 뭐라 그러죠? 깊이가 좀 다르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가 저기 세계적으로 그 요리를 잘하는 이유가 사실은 재료가 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료가 다양하고 네. 신선하고 네. 네. 뭐 K푸드라고 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한식이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 그 전문가 말로는 네. 그게 재현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기술을 뭐 보강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던데 네. 들어보니까 가능도 하겠구나. 자연 조건과 동일하게 네네.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해도 없이 키울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그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는 네. 또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 개개인이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세계 최저로 좀 바닥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바닥은 안 칠 거라는 얘기도 하던데. 바닥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네. 감각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그 매를 먼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어떤 그 전번에 뭐 자본이라든가 뭐 네. 기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또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 이런 걸로 따져볼 때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그 우리 문명이라는 게 지금 최고점을 찍는 게 아닌가. 네. 이거는 뭐 지금 여기 저 같은 경우에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그 제 나름의 그 인생 그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바라볼 때는 여기가 거의 종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라도 뭔가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젊은 층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위기감, 불안감 이런 게 출산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사방의 국가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를 그 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
지금 뭐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후 이변을 바꾸지 못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미국에서 정말 한파가 어마어마한 한파가 몰려와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네, 영화 투마로우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거의 그것을 연상케 하는 네. 추위가 왔었는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지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할수록 네. 뭔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니까 반대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불안 때문에 출산율이 또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 상황 보면은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류 사회 역사에서 최근에 현대 그 인류 사회 역사에서 그 국가 단위로 그 평가할 때 그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성취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 개발도 거의 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죠, 그죠? 네. 유일무이한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실 그 우리나라만의 그 어떤 문화적인 저력이 있는 겁니다. 예. 문화적인 저력이 있고 그래서 이 출산율 문제도 있지만은 한편 그 기상 이변이나 지금 인류가 닥친 가장 중대한 그죠? 그 시급한 그 문제 기상 이변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꼭 투표를 하고 누구를 뭐 그 대리 정치라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대의 정치.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이 깨어난다는 걸 저는 그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네. 그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천국, 그죠? 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우리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에서도 한번 큰 실수를 했죠. 휴거라고 그 어떤 시간을 특정해 놓고 이 시간 이후로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그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나 그 장소를 특정되어지는 게 저는 천국이나 극락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우리의 그 문명 사회인들이 표현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건데 그 종교적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적으로 표현해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거를 저는 그게 바로 천국이나 그 극락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종교별로 거기에 대한 뭐 논쟁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뭐 투쟁도 있었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이뤘고 그죠? 민주주의를 이뤘고 그 어떤 세계적인 어떤 문제 곧 우리의 문제이지만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 정신이나 지혜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보호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질문하신 분의 그 구내염을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때다 싶어갖고 또 이상기후를 말씀드린 건데 그 이 구내염도 사실은 이거 이상기후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락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구내염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장육부를 말씀을 드려보면 위 당연히 그렇겠죠. 위,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비장, 그다음에 콩팥,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폐하고 심장. 이렇게
요거는 뭐 저 개인적인 저 추측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평소에 그러면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자기의 신체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변비. 네. 변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침, 예. 마른 기침, 그 다음에 천식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협심증 같은 거, 네. 협심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그죠? 가슴이 잘 두근거린다거나, 뭐 가슴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화병도 들어가겠죠, 물론. 네.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입맛이 떨어지는 현상, 네. 입맛이 떨어지는 현상. 그다음 뭐 물론 변비도 있겠지만은 설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증상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불면증, 네. 불면증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라나요?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청력, 네. 청력의 문제, 그다음에 그 냄새 맡는 기능의 문제, 그런 건 뭐 일일이 제가 병명을 뭐 여기서 나열해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이 부족하거나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네. 뭐 위장부터 신장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또 개선시켜 나가고 생활에 변화를 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네. 특히 수면 시간을 좀 네. 일찍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시간.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 방송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봄에는 일찍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일찍 자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예. 뭐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네. 그걸 이제 어떤 해의 길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생활에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네. 그 충분히 몸이 휴식할 수 있게 수면을 잘 갖추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에 기운이 떨어져 있는데 몸을 이제 움직여야 돼. 노동을 해야 돼. 네. 그러면은 내가 없는 기운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열현상인데. 네. 그죠? 없는 기운을 쓰다 보니까 열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열이 부족하고 불기운이 부족하다 보면 물도 더 마르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되니까 네. 일단 수면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먹는 거. 네. 먹는 거 같은 경우는 그 육식과 채식을 예를 들면은 네. 육식 비율을 상대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죠. 그죠? 네. 육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네. 그 기운을 내고 이러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물 기운이 상대적으로 이제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없는 기운을 또 끌어다 쓰고 그러다 보면은 그죠? 저도 어제 너무 기운이 없어서 네. 식당 가가지고 네. 제육볶음을 좀 평소에 안 먹던 네. 걸 먹었는데 고기가 기를 올려준다고 해서 고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힘이 없으면은 네. 고기를 찾게도 되는데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급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죠? 네. 그렇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미리 이제 그 예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우리 그 노동 시간이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게 네. 지금은 참 그런 걸 좀 빡빡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방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마음을 잘 조절한다 할까? 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까지 네네.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구내염에 대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구내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음을 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란 게 건강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한 거죠. 그렇죠. 급한 마음이라든지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것들 좀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저희들 그 한의학하고 네. 그 중국 그 의학하고 결정적인 이제 그 수준 네. 차이가 언제부터 사실 벌어진 거냐면 100년 전쯤에 그 사상 체제를 만든 그 이재만 선생님이 네. 그 동서세보온을 이제 쓰시고 그게 이제 최근에 그 한의학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한다라나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한의학하고 중국 의학하고는 제가 볼 때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상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 네. 마음의 네. 흐름을 사실은 설명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외모가 어떻고 그다음에 오장육부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네. 어디가 약하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특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 구내염을 이제 질문하신 분의 그 체질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가령 태음인이나 소양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내염은 사실은 크게 이제 염려할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되게 그 조습 그러니까 그 물을 많이 마시. 물기가 네. 많고 네. 아니면은 그 물기가 쌓이고 네. 아니면 물기가 두터워지고 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큰 일시적인 가능성이 많고요. 네. 대신 소음인 같은 경우는 물기가 진짜 많이 말라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열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소음인이라는 가정하에 네. 그 사상 체질적인 그런 조언을 해드리면은 이분은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적으로 심낙낭희라 그래갖고 네. 뭐냐면은 그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즐길락 예. 그 즐거움이 장점인 분들이거든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겸해서 기쁨, 네. 기쁠 희자죠. 기쁨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 즐거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네.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거든요. 아. 겸해서 그 기쁨이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도와준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아까는 이제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고. 네. 그죠? 기쁨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보호해 준다는 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기쁘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관계나 모임이 형성이 돼 있어. 네. 이 안에서 서로를 도와준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음을 잘못 써서 이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기쁨이 너무 지나쳐. 그다음에 그 즐거움이 너무 출렁거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죠? 변동폭이 너무 세다는 거죠. 항상 혈압이나 뭐 당뇨 설명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변동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항상 변하거든요. 혈압도 지금 재고 나서 5초 있다가 재도 뭐 1초 달라지죠. 있다가 재도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근데 다만 그 변동폭이
크냐 작냐 이거를 따지는 것처럼 네. 마음도 변동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변동폭이 너무 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의 변동폭이 왜 오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되고 싶은 거 네. 아니면 이런 거는 싫어 아니면 이렇게 안 됐으면 싶어 이런 거에 그 충격이 네. 계속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충격의 강도가 좀 세고 네.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마음의 정체가 이제 장소도 모르겠고 시간도 모르겠고 네. 그 이유는 마음이라는 건 항상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예. 변화무쌍해서 그렇다는 건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 PD님한테 한번 이제 여쭤보겠는데 본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어려서도 가끔 해봤을 거고 젊어서도 생각해봤을 거고 요새 네. 이제 바쁘시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뭐 옛날이라 말씀하셨는데 존재의 나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고, 네. 내가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옛날보다 뭐 나이가 들었나? 옛날보다 잘생겼나?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거울 보면서 부모님하고 닮아간다는 생각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드는구나.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어머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아니면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성격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외모는 네, 아버지 쪽인 것 같고요. 네, 뭐 비슷비슷한데요. 네, 장점만 다 받으셨구나. 글쎄요. 네, 네. 사남매니까 동생은 마음은 또 아빠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누나들도 생각되고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캐릭터가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정되는 것 같아요. 네.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불경에 이렇게 그 정리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 근데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상 체질에서 소음인만 예를 들어줬지만은 그죠? 이렇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변동폭이 너무 커진다. 네. 그런 것처럼 불경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과거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과거에 나는 무엇이었는데 무엇으로 변했는가?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미래에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미래에 무엇일까? 네.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나는 미래에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할까? 네. 마찬가지로 현재도 뭐 이거 동일한 얘기지만 현재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할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존재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을까? 네. 나는 지금 무엇인가? 이 생각은 많이들 하지 않아요. 그죠? 네네. 나는 무엇인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었는데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하셨잖아. 네. 옛날에 나는 이랬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아버지 모습을 닮아간다. 아니면 어머니 모습을 닮아간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주제는 사실은 뭐냐면
이 뭐 존재, 무엇, 어떻게, 무엇에서 무엇을 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라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음인 네. 이 질문하신 분을 제가 이제 소음이라고 이렇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거에 마음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본에는 나라는 생각, 그죠? 그러면 그 나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생각을 내가 내 기준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네네. 타인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살면서. 그러면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불경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진멸도라고 했습니다. 고진멸도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네. PD님이나 저나 하루에도 괴로운 마음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괴로워할 뿐이지 이게 왜 괴로워하게 됐는지는 사실은 살펴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찰하라는 얘기죠. 이 괴로움이 왜 생겼는지. 근데 오늘 보면은 괴로운 마음이 있으시다가 오늘 보면은 그 괴로움이 사라졌잖아. 그죠? 네. 근데 그 괴로움이 왜 사라졌는지를 또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는 이런 우리의 그 괴로움이 생겼다는 그 자체, 그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생긴 그 원인, 네. 그거를 또 잘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 과정, 이유,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 그 소음인만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나 아니면 그 기쁜 마음, 이런 거의 그 변동폭이 심해지는 원인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내염이 아니면 설염, 네. 그 혀에 염증이 자주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게 물의 공급과 그다음에 불의 치성, 불기운이 너무 치성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랑 연관될 수 있는 게 이제 네. 치매나 그다음에 심장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그 협심증이나 어떤 심장의 그 부정맥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겸해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생활에 있어서는 그 수면을 충분히 하시고 네. 생활이 그러려면은 그 규칙적으로 네.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육식보다는 그 채식 쪽의 비율을 좀 더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 오장육부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비위나 대장이나 그다음에 심장이나 폐나 그다음에 그 방광 이쪽을 좀 잘 살펴보시고 항상 감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하게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